사정상 부모님 계좌에 입금된 자녀의 돈에 대해 당시 입금액만큼 자녀에게 돌려주었으니 금융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 적용으로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또는 도면계좌임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받은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적 자료를 통하여 조회된 금융재산의 경우 법원에 의해 차명 도면계좌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주 명의의 조회된 금융재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70대 부부가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었는데 몇 달 전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손주도 봐줄 겸 결혼한 딸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녀와 전세 계약을 해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싸게 받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정말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소득이라고는 남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부였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은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녀 리스크 7가지 종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70대 부부가구시고요. 재산은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와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전세 임대하신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얼마 전 딸과 동네 시세보다 2천만 원 저렴한 금액인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딸에게 전세 임대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재산은 다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은행권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은 경우 그동안 해당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딸에게 전세를 주었으므로 그동안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이제는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았던 전세보증금만큼 재산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만 2천 원을 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부부합계 51만 원이 갑자기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 상승으로 인해 다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재분배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조심해야 할 자녀 리스크 7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리스크 첫 번째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리스크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 계약한 보험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하루라도 빨리 계약자를 자녀 앞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리스크 세 번째는 자녀나 친인척 간의 차용증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리스크 네 번째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모든 사업소득은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모든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리스크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된 자녀의 돈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는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 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위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한다면 자금의 출처와 성격과 관계없이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 리스크 여섯 번째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간혹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부모의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증여세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자연소비분으로 단독가구 월 221만원, 부부가구 270만원씩을 차감해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잔액만큼이 부모님의 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3억 원 나누기 자연소비분 221만 원을 하면 136개월, 즉 증여일로부터 11년 3개월 후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도 3억 원 나누기 자연소비분 270만 원을 하면 111개월, 즉 증여일로부터 9년 3개월 후에나 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위한 무리한 증여는 노후재산도 잃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리스크 일곱 번째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소유했을 경우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부모님의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가장 큰 적, 자녀 리스크 7가지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